윤석열 정부가 과거에 본인들이 스스로 거부했던 그 간호법을 갖다가 또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완전히 국정 운영을 놀이터처럼 생각해서 하는 이런 막무가내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다가 조국 혁신당을 포함해서 이번에 200석 이상을 줘야 탄핵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방어든 저는 국회가 할 일을 할 수 있다. 전 이 의석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예. 간호법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정권은 붕어인가? 보통 먹이를 먹고 붕어가 잊어먹잖아요. 그걸 먹었는지. 그래서 이제 붕어 머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이제 뭐 막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식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고 있으면 창피해 죽겠는데 본인들은 안 창피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해놓고 지금은 간호사 필요하니까 다시 다시 하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예는 없습니다. 헌정사는.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 적자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면서 소수 정당들의 움직임이 정말로 찻잔속의 태풍이냐 아니면 이제 거대한 태풍으로 휘몰아칠 것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 조국 혁신당은 안정권 조금 전에 신인규 변호사 얘기는 실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1등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만든 소나무당도 엊그제 출범을 했는데 당원이 2만 명이 넘었고 네네네. 노영희 변호사가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또 1등을 했어요. 네네네. 손혜원 전 의원이 1등을 할 줄 알았는데 노영희 변호사가 입당 이틀 만에 1등을 했어요. 자, 이런 부분 소나무당의 이런 약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맛으로 표현할게요. 민주당이 좀 순한 맛이다 하면 조국 혁신당이 매운맛이고요. 소나무당은요 강력하게 매운맛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현 정부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성 지지층들은 야, 좀 세게 싸워라 이런 주장들이 많거든요. 요구사항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좀 매운맛의 수위를 좀 올리시긴 했어요. 발언 자체가 탄핵 발언도 하시고. 근데 따지고 보면 조국 혁신당 자체가 지금 그 매운맛을 실현해 주면서 지지자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얻으면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거 정말로 어떻게든지 심판하자. 3년은 너무 길다. 동의하는 겁니다. 어떤 행태든 간에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 실형을 살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런 창당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심판이 더 큰 거예요. 이익이. 그래서 지지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도구로서 국민들이 활용하겠다. 근데 소나무당도 지금 더 강력한 맛인데 더 강력합니다. 이건 완전히 종식시키자는 거거든요. 검찰을 해체시키자. 1년 안에 1년 안에 해체시키자. 1년 안에 끌어내리자. 근데 소나무당은 뭐냐면 이 더 말하자면 강한 맛을 원하는 지지층에 강력한 많은 성원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가 지금 인신이 가둬져 있잖아요. 감옥에 있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솔직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밖에 나와서 돌아다닌다면 저는 조국 혁신당 못지않은 어떤 퍼센테이지 더 강력한 맛을 원하는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소나무당, 조국 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이 세 축이 진보정에서 손을 잡고 반드시 200석을 이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나무당의 주장이 뭐 다소 과격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께서 비교 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주장도 지금 매운맛으로 더 매운맛 표현해 주셨지만은 송영길 대표만 놓고 보면요. 이분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유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분이 구속돼 있는데 국민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요. 아니 돈봉투로 구속돼 있는데 그럼 저희 김연아 의원은 왜 활보하며 정우택 의원은 돈 받는 장면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편부당함, 이 편향성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송영길 대표는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저 소나무당에 대한 지지로도 꽤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수정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거는 돈봉투 사건 때문에 구속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기부금 잘못 받았다.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다. 지금 현재 보석 신청을 하고 있고 아마 신문을 몇 차례 한 걸로 아는데 총선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면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늦게 소나무당이 출범을 하다 보니까 홍보물을 만들 시간이 없고 홍보물을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당원들 상대로 모금 운동도 하고 이제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하던데요. 오늘 아침입니다. 저희들 스픽스가
매일 아침에 민심 체크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에 우리가 질문을 올립니다. 이게 이제 많을 경우에는 1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고요. 적을 경우에도 한 5만 명 정도는 투표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투표거나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 스픽스를 주로 보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질문을 했는데 오늘이 총선 1이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2시간 지났는데요. 지금 3만 5천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연합이 42%, 녹색정의당 1%, 국민의미래 2%, 조국혁신당 51%, 소나무당 5%.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아니고 우리 시청해 주시는 그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데 제가 조금 놀란 거는 소나무당이 5%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스픽스를 보고 있는 분들은 소나무당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변희재, 최대집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손혜원 전 의원 이렇게 이제 뭉쳤는데 좀 우스개로 얘기하면 색깔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좋게 얘기하면 좌우중도 합작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사람들인데 당의 정체성은 뭐야? 그런데 송영길 또 대표는 광주 서구 갑입니까? 거기 직접 출마까지 한단 말이에요. 출마를 좀 한다. 옥중 출마를 결정했고 아마 오늘 후보 등록을 할 거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목포에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떤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궁금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범야권 진영에서 소나무당이 약간 감초 역할은 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캡사이신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저는 이거를 맛의 비유보다는 저는 약간 군대로 좀 비유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그냥 보병 부대 같아요. 한 50만 부대가 걸어다니는 느낌이고 조국 혁신당은 약간 공군 부대 같습니다. 전투기 같이 이렇게 공중전을 잘하면서 뭐 폭탄을 투하하는 이런 느낌이고 이 소나무당은 뭐냐면 거의 특전사나 특수부대 같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침입을 하는 투입이 되는 약간 그런 고도의 훈련된 분들 약간 그 특수부대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뭐 UDT 같은 그런 좀 약간의 전술적인 필요한 일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국민들이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인연이 깊은 또 입장이고요, 개인적으로도요. 그 지금 사모님이 그 강주 서구갑에서 이제 대리 선거 운동을 해요. 아내라고 쓰고 그다음에 후보 등록은 하셨고 어저께.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소나무당이 따지고 보면 조국 혁신당만큼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 정권에 대해서도 너무나 강력하고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송영길 전 대표께서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의 속사들을 하나하나 해놨기 때문에 저는 소나무당이 조금 더 홍보가 되면 조국 혁신당 못지않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쪽 지역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소나무당 많이 좀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라. 아니 그리고 시간도 조국 혁신당 만든 지 한 2주, 3주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은 워낙 온라인으로 그렇죠. 정치 정보를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뭐 단 일주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 선명성이 뚜렷하다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거기에 또 홍보 전문가 손혜원 또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거 소나무당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니, 개인적 인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객관적 평가가 그냥 그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소나무당이 뒤늦게 출발해서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총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 공보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면 1번부터 9번까지.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A4지 복사해가지고 다 돌려야 하느냐 아니면 공고지를 못 넣느냐 한 장짜리로 하느냐 그 2페이지죠. 4페이지, 8페이지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걸 보고는 야, 참 당을 만들어서 실제 선거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정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여러분들 원하는 후보를 찍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또 신당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한참 뜰 때 신인규 변호사도 같이 함께 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정말로 보수 정당을 개혁하는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 좋겠다. 엄청나게 박수를 쳤죠. 또 조국 혁신당도 어떤 상황 때문에 갑자기 떴을 때 저희들이 나서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박수를 많이 쳤고 소나무당에 대해서도 아 그렇게 박수를 쳐줘야 한다. 왜냐하면 기성의 정치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변방의 이제 예를 들어서 하급 무사들이 정말로 혁명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뛰어들 때는 조금 부족하고 덜 채워져 있어도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것이 우리가 정치 문화를 좀 더 선진화하는 데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 때문에 소나무당도 여러분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 저희 민심동행도 창당준비위원회로 5월달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또 창당이 가능하면 저희가 보수 쪽에서 또 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저는 심판의 의지가 있는 저희 정당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또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도 또 많이 한번 그래, 너무너무 민심동행도 빨리 창당을 좋습니다. 해야 돼. 민심동행 아직 창당이 완료는 하면 못했는데 조금 힘이 더 보태지면 창당이 가능할 걸로 저희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창당하는 과정을 잘 이렇게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신인규 대표가 정말로 이제 창당을 하면 저희들은 열렬히 환영하면서 정치판 좀 제발 네. 바꿔주세요. 정치판 좀 제발 바꿔주세요. 이런 목소리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낼 거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살랑이님 그리고 8번공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스님, 한시매님, 자 고맙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고 방송 보시는 분, 자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오늘 서용주 상금 부대변인과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이 이제 쏟아내고 있는 이런 좋은 생각을 함께 공유하시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정치적 지식과 이런 것들이 쌓여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다 2주 뒤입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총선이 되면 범야권과 국민의힘. 자,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과연 몇 석을 얻을 것 같으냐? 서용주 대변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내일 투표한다면 예, 예, 정확하게 100석도 어렵다가 맞는 것 같아요. 100석이 안 된다. 예, 예. 100석이 지금 내일 투표한다면. 근데 이제 한 20일 사전 투표까지 14일 정도라면 판은 몇 번이라도 출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100석 미만이 되지 않을까. 자, 평론가로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정확하게 몇 석입니까? 100석이 안 된다가 아니고 저는 찍어주시면. 예전에 최저를 찍었던 83석을 국민의힘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83석. 지역구에서 그랬고 지역구. 다 합쳐서 103석. 다 합쳐서는 103석이 되는 예.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 합쳐서 100석 언저리입니다. 예. 100석 밑으로 내려간다. 신인규 변호사. 뭐 저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 103석을 했을 당시 2020년도 총선 때 서울에서는 7군데 국민의힘이 당시 이겼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요. 그 7군데도 위험합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103석도 너무 과하고요. 이번에는 뭐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저는 한 90석 정도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신인규 변호사는 90석, 그리고 서용주 부대변인은 지금 80에서 103석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서용주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과 많은 얘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